소렌토 투명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 언더커버 있습니다. 하지만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커버 속으로 염화칼슘이 다 들어가죠. 여기는 측면 부분인데요. 이렇게 페인트 까져 있죠. 로암 쪽 보겠습니다. 로암도 마찬가지 페인트가 까져 있습니다. 여기는 앞바퀴 안쪽 부분인데요. 볼트나 너트, 등속, 쇼버, 하단 부분 이런 부분은 부식이 잘 되는 곳이죠. 그래서 페인트 까진 곳과 녹이 잘 나는 곳, 그런 곳은 신차였을 때 방청 작업 필요하죠.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물로 변한 염화칼슘이 흘러서 이렇게 차체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럼 부식 있는 부분, 염화칼슘과 세찬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바닥면 속이나 부품 속 이런 곳은 녹방지 필요하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안쪽에는 투명 코팅제와 이너왁스를 해서 안쪽 시공이 되었습니다. 여기 배터리 있는 부분인데요. 이쪽 부분 언더커버 있습니다. 하지만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차는 앞으로 가고 염화칼슘은 뒤쪽으로 밀리죠. 그럼 차체와 커버 틈 안쪽으로 염화칼슘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전체 모두 염화칼슘으로 범벅이 되죠. 이런 커넥터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투명 코팅제 같은 경우는 이런데 코팅을 해도 커넥터 잘 빠지고요. 무상 수리받는데 지장 없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머플러 코팅 했습니다. 머플러 코팅을 해도 부식은 되겠지만 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훨씬 좋고요. 머플러 코팅을 할 때는 최소 600도 이상 되는 레이얼 페인트를 이용해서 2번 정도 시공하시면 됩니다. 시공하기 전에 이쪽 부분 사포를 이용해서 가공을 한 다음에 시공하면 내구성이 좋아지죠. 여기 뒤쪽 서스펜션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흐르죠. 볼트나 너트, 좁은 틈새, 부식 있는 쪽인데요.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머무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곳은 마스킹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방청 작업이 필요하죠. 여기는 뒷바퀴 휠하우스 있는 부분인데요. 언더코팅은 중간 부분 조금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차량 언더코팅이 잘 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데요. 모두 잘못된 정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흐르죠. 이쪽 부분 사이로 염화칼슘이 스며들죠. 예전 녹방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은 면에 바디 겉면에 두껍게 코팅을 하면 자동차 녹방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로 변한 염화칼슘이 이렇게 작은 틈 안쪽으로 스며들면서 부식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염화칼슘 방지를 하고 싶으면 코팅제 점도는 물과 같아야 하고요. 염화칼슘이 스며드는 모든 곳에 스며들어야지 염화칼슘 방지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투명 코팅 장점을 보겠습니다. 투명 코팅은 바닥 겉면, 바닥 속면, 볼트, 너트, 전기장치, 센서 모두 시공을 해도 무상 수리받는데 지장 없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볼트나 너트 모두 다 시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염화칼슘이 묻어도 하부 세차는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코팅나라 장점을 보겠습니다. 코팅나라는 주행 중 사고나 부품 교환, 바닥 긁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어도 10년 동안은 무조건 무상 시공되니까요. 코팅나라 보증에 대해서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코팅나라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소렌토 엔진룸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앞쪽 플라스틱 부분 코팅하게 되면 먼지 부착률이 적어서 엔진룸이 깔끔하죠. 엔진룸 코팅의 장점은 엔진룸 안에 습기, 먼지, 염화칼슘에 의한 정기적인 트러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코팅제가 건조가 되고 나면 커넥터, 센서 잘 빠지고요. 무상 수리 받는데 지장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염화칼슘 사용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엔진룸 안쪽으로 염화칼슘 가루가 유입된 경우 많이 있고요. 세보레 볼트 전기 차량을 보면 엔진룸 저렴 코팅이 시공이 돼서 나오죠. 그래서 사는 지역이 염화칼슘 사용량이 많다라고 생각되면 언더 코팅을 할 때 엔진룸 저렴 코팅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